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크게 오르게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이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하루가 되겠는데요. 자, 이날 다우지수, S&P 500 지수 1.8%, 2.4%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주가 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민감주들 역시 그에 못지않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3% 강하게 반등을 주게 되면서 12,800선, 아직까지는 13,000까지는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적, 그리고 두 번째는 역성장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미국들의 기업들 지금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치고 애플하고 아마존까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통상 1분기 실적은 굵직굵직한 거 거의 다 내놨다라고 보면 됩니다. 큰 그림에서 이 80% 이상의 기업들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이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스에게 큰 역할이 주어졌었는데요. 이 회사의 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이 메타 플랫폼스가 그동안 좀 많이 밀렸었죠. 17% 아주 강한 반등을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특히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메타 플랫폼스의 일일 사용자 수, 최근에 이 사용자 수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늘어나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이 됐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뭐 반도체 퀄컴도 분위기 좋았었고요. 그리고 결제업체인 페이팔 역시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약간은 시장의 마음이 넉넉했다, 투자 심리가 좋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식음료 쪽에서는 맥도널드, 그리고 리오프닝 쪽에서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항공주가 예상을 웃돈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 엔데믹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업들의 분위기도 반영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은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좀 안 좋았습니다.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는데요. 작년 4분기 기억하십니까? 성장률이 6.9% 성장이었습니다. 근데 간밤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마이너스 1.4%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1% 하락이었었는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많이 내려간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뭐 원인은 다 아시죠?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쟁,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요인이 발목을 잡는 재료가 됐었는데요. 시장의 판단이 또 중요했습니다. 예상 밖으로 좀 부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은 논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좀 세부적인 내용을 따지고 보면 여전히 미국 경제는 탄탄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락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2.4% 평균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어제 강보합이었었는데요. 이제 강보합을 딛고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IT가 가장 상승률이 높죠. 4.0%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뒤로 이번 주에 계속 부진했었던 게 바로 이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3%대 후반.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주까지 모두 다 이 주요 1, 2, 3위가 모두 3%대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IT는 메타 플랫폼스 역할 덕분에 이렇게 좀 상승을 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서비스 업종 쪽에서는 아직까지 종목별로 엇갈리긴 합니다. 하지만 크게 밀렸었던 넷플릭스가 강하게 반등 주면서 이날 업종 자체를 끌고 갔습니다. 자, 다음 종목별 흐름으로 좀 더 자세히 지켜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대형주가 강했고요. 그 다음에 GDP가 부진해도 연준에서는 어쨌든 금리 올린다라는 관점에서 국채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감주,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한 민감주들의 상승세도 돋보였던 하루가 되겠는데요. 우선 대형 IT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가장 강했던 게 애플이었네요. 4.5%, 아마존도 4.6%, 그 뒤로 지금 구글 에머지 알파벳이 3%대 후반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숫자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페이스북은 무려 7% 급등을 했습니다. 2013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꿨고요.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 이제 장 마감의 실적이 나왔는데 뭐 간략하게 애플은 좋았고 아마존은 안 좋았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더 특징주 때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페이스북이 좋다 보니까 다른 종목까지 훈풍이 쫙 퍼졌다라는 부분이 이날 대형 IT의 전반적인 흐름이 되겠고요. 반도체 쪽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반등을 줬는데 무려 이 반등폭이 5%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 동안 크게 밀렸었는데 이 부분을 모두 다 회복을 했고 그 이상까지도 갔습니다. 자, 그만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가운데 가장 셌던 게 이 제조업체 중에서 정가운데에 있는 퀄컴입니다. 애플과 관련된 회사이기도 한데요. 애플이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퀄컴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날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거의 10%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비디아 최근에 계속 부진했죠. 퀄컴 덕에 7% 이상 올랐고 관련된 AMD 역시 5% 중반의 강한 상승세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금융주 볼 텐데요. 기술주가 강했고 그것도 금융주는 좀 약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잘 따라왔습니다. 은행주들이 평균 1% 중반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견조하게 올라갔습니다. 연준의 움직임, 이제 다음 달 FOMC에서 이제 거의 금리 올린다라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국채 금리가 2.7에서 2.8로 더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을 또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이 박스 상단에 위에 있는 이 카드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비자 카드가 실적이 좋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스터카드도 실적이 잘 나왔고 거기다 페이팔도 실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도 카드 회사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대형주가 강했다면 오늘은 모든 카드 회사가 골고루 강했다는 것이 변화점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은 계속해서 미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재료로서 작용을 했었는데요. 헬스케어를 보셔도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약간은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암제는 뭐 개별적인 악재였었고 일라이릴리하고 머크 보셔야 되겠습니다. 4.2% 거의 머크는 5%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역시 실적이 잘 나왔었고 그리고 진단키트를 만드는 서머피셔와 같은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이쪽에 있습니다. 7%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한테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유주들 그리고 원자재 체크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제재를 계속 하자라는 게 이제 EU의 본격적인 그런 목소리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약간 약한 목소리를 냈던 게 연결고리 좀 셌었던 독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독일도 이제 슬슬 제재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서 유가가 올랐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대형주들이 3% 이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강하게 견인을 했었고 대형주가 이 정도 간 거였으니까 소형주들, 중소형주들도 그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밖에 뭐 항공주들도 2에서 3%대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여행주들, 특히 이 부킹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 여행 예약 쪽으로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3% 이상의 강세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확실히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수치들이 주가에 나온 하루였습니다. 자, 특징주로 좀 더 자세하게 두 가지 종목들의 실적 지켜보겠습니다. 예, 애플 보겠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시간 외에서 1에서 2%대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972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1.52달러.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상회한 게 아니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만큼 좋았었고 애플을 갖고 있는 주주들도 좋겠습니다. 배당을 또 5% 이상 올린다라는 내용 속에서 긍정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코로나 악재를 반영해서 공식적으로 다음 전망을 내지는 않았고 이날 실적이 잘 나온 걸로만 해서 이렇게 애플이 강했습니다. 이날 팀쿡 CEO의 발언에 따르면 스위처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지금 아이폰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봉쇄가 있어서 그동안 공장이 안 돌아가서 걱정 아니냐 그랬는데 이런 악재는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 M 시리즈 칩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효과도 애플은 톡톡히 보면서 이 맥 컴퓨터가 특히 많이 팔렸다라는 점 그대로 반영되면서 애플은 15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아마존이 되겠는데요. 안 좋았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7.4% 이제 장 마치고 거의 9% 이상 내려가면서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을 보면은 매출은 1,164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7.38달러.
모두 다 예상치를 약간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 쪽에 투자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손실까지 반영되면서 매출이 안 좋았던 거고요. 전망까지도 부진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 앤디 제시가 이제 CEO가 되겠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아마존한테는 좀 악재가 컸었고 지금 내부적으로 이거 상쇄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마존은 크게 밀렸습니다. 2,558달러. 이제 미국 증시 내일 마지막 거래일에 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호실적이 있었다라는 점 그 반영되고 있고 전쟁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1.3%, 영국 역시 1.1%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프랑스는 1%를 전후한 상승세가 나와줬었는데요. 에너지 대장주인 토탈 에너지 그리고 스웨덴의 완성차 업체인 볼보가 실적을 잘 냈다라는 점 시장의 분위기를 개선시켰습니다.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100달러에서 안 내려오죠. 이제 10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3.3%. 앞서 이제 독일이 약간 마음을 바꿔가고 있다라는 점이 WTI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구리 가격은 중국 봉쇄 때문에 이제 원자재 시장에 대한 그런 감소 우려가 좀 반영되면서 1.7% 하락을 했습니다. 10,000달러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경제 역성장이 조금 반영되면서 약간 미미하죠. 강보합권에서 살짝 올라줬고요.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수익률은 2.7에서 2.8로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마이너스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 부각이 되지만 결국에는 연준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재료 소개해 주시죠. 예, 대기업들의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 여파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8에서 3%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의 경우 분기 매출이 다소 부진했지만 분기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고 고점 대비 40% 이상 폭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17% 넘게 급등하며 동종 업체들과 IT 업종 전반의 동반 상승을 가져왔고 반도체 업체 퀄컴 역시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으로 9.7% 상승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을 끌어올렸으며 여기에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 역시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2.8% 상승해 시장 전반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다소 엇갈린 결과를 보였던 가운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여파로 미국의 GDP 성장률이 7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이것이 일시적이란 분석으로 오늘 시장에 큰 악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1,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의 6.9% 대비 1.4%가 감소해 당초 1.1% 성장이었던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했는데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로 세 차례 나눠 발표되며 오늘 발표된 지표는 속보치로 향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2분기에 마이너스 31.2% 이후 처음으로 미국 경제는 2020년 3분기에 33.8%로 가파르게 반등한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왔는데요. 미국의 올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원인은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 적자의 확대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지난해 크게 늘렸던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통상보다 늘렸던 재고 보유량을 최근 축소한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이로 인한 세계적 인플레이션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를 통해 미국 경제의 침체를 점치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은 오히려 0.7%가 증가한 것을 그 근거로 들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낮은 데다 실업률, 가계의 부채, 개인 소비 지출 등 경제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기가 해소되면 다시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예측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예측하려면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대신 1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증권사 웰스파고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 시그널을 보기 위해 하나의 수익률 역전 현상을 선택해야 한다면 1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를 적어도 25베이스 포인트 이상 4주 연속 지속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과거 7번의 경기 침체 때
19주에서 98주 이전에 1년물과 10년물 금리의 역전 현상이 최소한 4주 동안 나타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 평균적으로 43주, 즉 10개월이 약간 넘는 시간 이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이어 역전 현상이 수주간 이어지고 25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면 이 같은 종류의 역전은 향후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강한 시그널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는 코로나 피해주들의 상승세가 있었었고 수혜주가 반대로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 가운데 텔레닥, 약간 좀 생소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진한 실적 발표로 대표적인 팬데믹 수혜주였던 뉴욕 기반의 원격 의료 업체인 텔레닥의 주가가 오늘 무려 39.9%가 폭락한 33달러 5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회사의 1사분기 EPS는 주당 47센트의 적자로 예상치 52센트 적자보다 개선됐지만 매출이 전년 대비 25% 증가한 5억 6,540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5억 6,900만 달러를 미치지 못했고 올해 매출 전망치를 하향 제시한 점이 실망 매물로 이어진 건데요. 회사 측은 당초 연 매출을 최대 26억 5천만 달러로 제시했지만 최근 정신건강 사업에서 광고 비용이 증가한 데다 만성질환 시장에서도 서비스 판매 주기가 길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면서 매출 전망을 24억에서 25억 달러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한편 텔레닥의 주가 폭락으로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텔레닥의 주식 6억 5,200만 달러 어치를 보유 중이며 이것은 펀드에서 테슬라와 줌 비디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비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준비제도가 주목하는 상무부의 3월 PCE, 즉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4%의 상승이며 이어 공급관리자협회 4월 시카고 PMI 지수, 노동부의 1사분기 미국 노동 생산성, 그리고 미시간 대학의 4월 소비자 태도 지수 최종치가 발표되며 개장 전 다우 지수의 구성 종목인 쉐브론, 허니웨를 시작으로 브리스톨 마이어스, 엑선 모빌,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필립스 66, 아스트라제네카, 와이어하우저, 콜게이트 파멀리브, 임페리얼 오일, 그리고 블리밍 브랜드가 지난 1사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SH 인베스트먼트 김서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